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 글로벌 ESG 포럼 사회자 이지영입니다. 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부터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비욘드 ESG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현 연구위원님께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논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환경세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현입니다. 예,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동향과 해외 탄소세에 대해서 간략히 논의하고자 합니다. 예, 일단 우선 EU 탄소 국경 제도가 지금 7월 달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제시가 되어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도입 배경 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2000년대부터 기후 변화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과 그리고 강력한 환경 규제를 받고 있는 유럽 국가 간의 형평성 및 탄소 누세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유럽에서는 정책적 대안으로 탄소세를 부과에 대한 탄소 가격을 부담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입장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EU 집행위원회가 2019년 새로 들어섰는데 EU 집행위원장이 들어오면서 기후 변화 대응을 EU의 지상 최대의 목적으로 헌정을 하고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서 EU 그린 딜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큰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EU 그린 딜에서 탄소 국경 제도를 도입하고자 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면서 2021년에 그런 구체적인 시행 계획안을 제시할 거라 계획안을 발표했고 2021년 7월에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2010년에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 논의되었던 탄소 국경세 개념과 배출권 거래 제도를 포괄하는 제도를 의미하면서 탄소를 배출하는 영내 기업에게만 탄소 비용을 부담하는 기존의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를 수출국에게도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과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부여하는 제도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논리 및 국제기구 논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입품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수출국가에게 배출권 구입을 의무화하는 탄소 국경 제도의 근거 논리는 첫 번째로 오염자 부담 원칙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탄소 누출 현상, 세 번째로는 배출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국제협약의 부재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오염자 부담 원칙은 말 그대로 오염한 사람이 그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기존의 탄소 집약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EU에 수출하는 국가들이 이러한 탄소 가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다는 유럽 국가들의 불만에 의해서 이런 오염자 부담 원칙이 대두가 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EU에서는 높은 환경 규제로 인해서 생산 비용이 높게 부과가 되는데 이에 반해서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탄소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몰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EU의 EU나 미국의 생산 시설이 환경 규제가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소 누출이라 하고, 이런 탄소 누출을 막고자 하는 목적에서 또한 탄소 국경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리 협약은 국가 자발적인 기여에 기반하고 있어서 강제적인 조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도 이런 어떠한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탄소 국경 제도가 논의되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 제도는 사실 2010년대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대해서 국제기구는 사실상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탄소 누출과 경쟁력의 손실 크기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국내 ETS 준수 비용에 부합하도록 수입 물품에 부과할 탄소 국경 제도의 공정한 가격 설정 방법이 확립되어야지 탄소 국경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조건에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국경 조정 제도의 도입이 어려울 것 같다고 그동안 국제기구에서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에 EU 집행에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실제로 시행할 것을 천명하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초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CBAM, 그러니까 CBAM이라고 하는데 CBAM은 EU 영내로 수입 시 그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권을 즉 백출권을 구매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7월달에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발표됐는데 이게 EU 기후 변화 정책 패키지인 Fit for 55 법안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Fit for 55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기후 대응 법안 패키지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EU는 이미 1990년 대비 24% 온실가스 배출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패키지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외에도 승용차나 상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법안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한 EU ETS 개정안, 즉 무상할당 비중을 줄이고 유상할당을 늘리는 등의 EU ETS 개정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EU 그러니까 올해 7월에 발표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러한 탄소 국경 제도는 승인받은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성을 구매한 후 해당 수입에 대해 매년 관할 당국에 신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환 기간을 두고 2024년, 2025년까지는 인증서를 구매할 필요 없이 탄소 배출량에 대한 신고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 품목은 아직까지는 전 품목에 대해서는 시행할 예정이 아니고 탄소 집약도가 높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탄소 국경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대상국은 모든 EU 여개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EU ETS가 적용 중이거나 연계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 그리고 이외의 EU령 지역은 제외됩니다. 수입 승인 및 인증서 구매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대상인 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반드시 회원국별 설치된 관할 당국으로부터 산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수입업자는 CBAM 등록소에서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고 인증서는 탄소 1톤당 한 장으로 책정이 되며 가격은 EU ETS와 연동되어 EU ETS 탄소 배출권 주당 평균가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1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의 EU ETS 이산화탄소 1톤당 평균 거래 가격은 약 56유로입니다. 즉 어떤 그 수입 물품이 한 단위당 1톤의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1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였으면은 이에 대해서 56유로의 추가 가격을 물고 인증서를 첨부를 해야 EU에 수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다음으로 인증서를 구매한 수입자는 매년 5월 말 전년도 수입 신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되는데 신고서에는 수입품 물량과 그리고 제품에 내재된 탄소량, 탄소 배출량 그리고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수량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권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미담 인증서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바로 인증서를 구매하기 위해서 도대체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초안에 발표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한 단위당 탄소 배출량은 제품의 생산 공정의 직접 탄소 배출량을 총 생산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직접 탄소 배출량과 간접 탄소 배출량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직접 탄소량은 공정 중 생산 시설에서 발생된 탄소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정에서 소요된 열이나 전기 발전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은 간접 탄소 배출량으로 계산되어 그 인증서 구매 시 계산하여야 하는 탄소 배출량에는 제외가 됩니다.
이것이 그 선진국이나 그런 EU 관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품의 생산 공정이 확립이 돼 있고 이거의 생산 공정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구하기 쉬운 값이지만 이와 기택 여개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배출량이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고 따라서 기본값이 적용이 되는데 이 기본값은 제품별 수출국 평균 배출량의 추가 부분 즉 마크업이 붙어서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별 배출량이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역내 탄소 배출량 상위 10% 기업의 평균값이 기본적으로 부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별 기준, 마크업의 사이즈 그리고 시스템 바운더리 즉 제품 생산 공정이 어떤 프로세스까지 포함할 것인가의 내용 그리고 세부 산정 방법 등은 산정 방법과 같은 상세 내용은 집행위가 추후 이행 법령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 주요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BAM과 그 지금 가장 이슈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여개 국가들의 탄소 배출량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그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여기서 아직까지 설명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제품 수입 전에 원산지에서 탄소세를 미리 지불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인증서 수량이 차감이 되는데 EU에서는 여개국 탄소 가격 제도 반영을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이번 초안에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제출해야 되는 인증서 수량은 EU ETS 제도 내에서 역내 시설을 대상으로 무상 할당되는 배출권 가격 수준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입니다. 즉 EU ETS 안에서도 탄소 가격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부담해야 되는데 무상 할당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탄소 가격에 대해서 100%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EU 역내에서도 이런 탄소 가격에 대한 부담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CBAM이 적용되는 산업 대상 EU ETS 무상 할당은 2026년부터 연 10%씩 점진적으로 철폐되어서 2036년부터는 전면 유상 할당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계 생산 시설의 탄소 배출량 공인 및 검증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 인증 기관이 그 여계 생산 시설 내 제조 공정을 심사를 하고 제품에 내재된 실질 배출량을 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 승인 과정 후에는 별도의 검증 없이도 제조자가 수입자에게 보고하는 정보를 토대로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 CBAM의 그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이때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가 관할 당국에 분기별 탄소 배출 보고서만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즉, 그 아직까지 인증서별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범 기간 동안 과연 어느 정도의 탄소 배출량을 배출하는지 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분기 수입 총량 및 생산시설별 물량, 내재된 직접 배출 및 간접 배출 탄소량, 그리고 해당 제품의 원산지 국가에서 부과된 탄소 가격 등의 정보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입자에게는 역시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EU는 규정 시행 후 세관 당국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EURI 번호나 수량 그리고 HS 코드나 원산지 세관 절차 등의 이런 구체적인 탄소 국경 제도를 실제 실행할 때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점차 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 제품 HS 코드를 살짝 변경을 해가지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대상이 안 되는 방안들이 또 제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규제 회피를 위해서 적용 대상 제품을 미세하게 변형하는 등의 오해 여부에 대해서도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EU 집행위는 2025년 말까지 CBAM 적용 대상 품목 확대 여부 등의 관련 평가 보고서를 마련을 하고 유럽 의회 및 강요 의사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검증 그리고 ETS 무상 할당 조정 등의 이러한 구체적 세부 내용에 대해서 추후 이행 법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탄소 CBM 이후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하며 영내국뿐만 아니라 대상 그 EU와 거래를 하고 있는 그 여개국의 반응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CBM 적용 대상 제품별 이외 주요 수입 현황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계획에 발표된 대상 품목들은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인데 시멘트의 경우 터키와 콜롬비아가, 그리고 전력의 경우 스위스, 노르웨이, 러시아, 비료는 러시아, 이집트, 철강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터키, 그리고 알루미늄은 노르웨이, 러시아가 주요 수출국으로 EU 대상 수출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CBM 관련 주요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EU 국가들은 EU의 주요 국가들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런 EU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내 최대 수출국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대 거래국의 보복 조치 등 통상 분쟁을 우려하여 여개국들과 기후 클럽을 만들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내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도 그 앞서 말씀드렸던 해당 그 산업 부분의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도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CBM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2026년부터 시행될 EU ETS 무상할당 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개국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러시아가 EU 대상 그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부 그 물품의 주요 수출국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의 경우 향후 EU의 CBM 대상 품목이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에너지 공급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탄소 집약적인 제품을 EU에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분류되며 이러한 EU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이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EU의 국경 조정 제도 움직임과 동조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24년 도입을 목적으로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천연가스, 석유 등 탄소 집약적인 제품을 대상으로 탄소 국경세 관련 법안을 올해 7월 19일 날 미상원에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그 법 통과의 방향성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에 발표된 CBM 관련 평가에 대해서 간략히 보시겠습니다. 그 CBM이 실질적으로 이게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실제로 그 초안 발표 전까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안이 발표되고 나서도 이런 그 CBM 그런 초안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개국들의 보복 조치가 우려된다는 시선이 EU국을 중심으로 EU의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국경 조정 제도 도입을 통해서 EU는 2030년부터 약 연 90억 유로 규모의 세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이렇게 거둬들인 세수의 대부분이 유럽 경제 회복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로부터 징수된 기금을 특히나 이런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서 징수된 기금을 영내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원상지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 이에 대한 검증 방안, 인증성 가격의 확정, EU ETS 무상 할당의 조정 방안, 그리고 전환 기간 전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의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집행위가 어떠한 이행 법률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영내뿐만 아니라 여개국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합의가 사실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이때까지 논의된 EU ETS의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이제까지 WTO 규정에 어떻게 합치되고 위배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국경 제동 제도의 시행과 이 WTO 규정의 합치성을 검토한 결과 약 4가지 이슈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탄소세가 가트 2조에서 규정하는 국경세 조정에 가능한 간접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기본적으로 탄소세로 만약에 도입되었을 때는 탄소 함유율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물품과 세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이것이 국경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인데, 단 배출권 구입 비용에 대해서는 내국세와 동일한 과징금으로 보고 있어 간접세로 분류할 수 있다는 시각과 동시에 배출권은 또 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그 간접세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종 물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투입 요소인 탄소에 대해 부과된 탄소세가 가트 제2조에 따른 국경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립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이슈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가트 제1조 체외국 대우와 제3조 내국민 대우 원칙 충족을 위해 필요한 국내 물품과 수입 물품의 동종성을 판단하는 결정 기준에 대해서 탄소 함유량의 차이가 동종성 결정 기준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수입한 시멘트와 EU에서 생산한 시멘트가 사실 탄소 함유량만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탄소 국경 조정 재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국경 조정 조치가 최애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원칙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가트 제20조 일반 예외 조항, 일반 예외 조항 중 환경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기후 위기가 국제적인 위기로 시급히 대응해야 될 문제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트 제20조에 의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충분히 도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시각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WTO에서의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는데, 앞으로의 이슈는 과연 이런 탄소 국경 제도의 초안에 덧붙여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고, 이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여개국들과 영내국들이 어떻게 합의에 이르러서 이것이 실행될 수 있을까는 아직까지 좀 지켜볼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현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연구위원님 좀 어렵습니다. 네, 궁금증이 또 하나 생기는데요.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국내 기업 대상으로는 사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이렇게 당장 사실 몇 년 안에 시행될 예정이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탄소 가격 체계에 대해서 EU 측에 강력히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탄소세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세제나 또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과연 제품의 생산에 어떠한 탄소 가격을 물리고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EU ETS에서 부과하는 탄소 가격만큼 우리나라도 충분히 부과하고 있다는 정도의 정부 차원에서의 협상의 의지가 좀 필요해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 차원에서 실제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탄소가 발생되는지를 계산을 하고, 이거에 직접 배출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업 차원에서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직접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EU에서는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물리면서까지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고 파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도 실제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어떻게 탄소가 배출되는지에 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또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준비와 어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재현 연구위원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